언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할지 막 고민하는 것만큼 같이 고민해야 하는 것은 과연 이걸 전달할 때 어떤 형식으로 보일 것인가? 아무것도 없어. 아니야. 나 개털이야. 그죠? 나 개털이야가 왜 나한테? 클린턴 박스라고 하는데요. 내 앞에 요만한 상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움직일 때 요 상자 안에서만 손을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스처를 우리가 자신 있을 때는 몸을 크게 만들어요. 고개를 딱 쓰고 이제 몸이 확장이 돼요. 근데 반대는 내가 이 발표가 준비가 안 되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계속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대기실에서는 안 앉아 있어요. 앉아 있다가 콜을 받아서 걸어서 나갈 때와 서 있다가 준비를 하고 걸어서 나갈 때 첫 발걸음 자체가 다르거든요. 다 이렇게 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 무화과 자세라고 하거든요. 무화과 자세요? 네. 그 자세 이름이 있었나요? 네. 이름도 있어요. 무화과를 가리는 자세인가요? 네. 무화과 잎을 이렇게 다 가려놓는 거잖아요. 왜 우리 그림 보면 이렇게 중요부에 무화과 잎 딱 붙어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월간서론 서른비의 강혁신입니다.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몸짓 읽어주는 여자 이상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회사를 들어가거나 사회생활을 하거나 하면 자기소개를 할 때 인상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지. 자기소개를 할 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대해서 너무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몸짓 읽어주는 여자 이상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강혁수 대표님의 소개로 오게 되었고요. 재미있는 컨텐츠로 여러분과 3분 동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죠. 근데 자기소개를 하면 서로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자기소개를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나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 어땠었냐고, 처음 만났을 때 어땠었냐고 물어보면 그 질문을 받은 사람 중에 내가 자기소개할 때 이야기했던 말의 언어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시 대답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잘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걔가 어디서 왔다고 했는지, 네. 뭐 어디서 한다는지 네. 모르죠 뭐. 근데 이런 질문은 해요. 근데 그때 좀 굉장히 약간 수줍어했던 것 같더라고. 네, 또 첫날 뵀을 때도 굉장히 자신감이 좀 넘치는 스타일이신 것 같던데요. 맞아요. 네, 시각적으로 본 정보에 대해서 더 오래 기억하고 더 쉽게 설명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은 내가 자기소개를 잘 하려면 언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할지 막 고민하는 것만큼 같이 고민해야 하는 것은 과연 이걸 전달할 때 어떤 형식으로 보일 것인가. 그러면 이제 약간 이게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트워크 파티나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간다라고 하면 환하게 미소를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오픈된 제스처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손바닥을 보여주면서 신뢰도를 높이는 이 손바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손바닥을 보여주면 신뢰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다 손으로 하잖아요. 이 손바닥이나 손의 움직임이 의도를 드러내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도 손을 이렇게 보여드리지 않고 책상 아래로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저 밑에 뭐가 있지? 그쵸? 네, 저 손 왜 숨기고 있지? 손 왜 안 보여주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냥 우리의 의도가 손과 굉장히 잘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도대체 뭐 하려고 하나 할 때 보는 신체 부위가 어디예요? 손이죠. 악수도 원래 옛날에 나 무기가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악수를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로마 시대 때 악수를 할 때 손목을 잡았어요. 왜냐면 여기 단도를 차고 다녔거든요, 다. 오! 그건 몰랐어요. 그런 리액션 좋아요, 아주. 상대방을 만났을 때 손목을 딱 잡아서 나를 해치만한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있지 않은지를 확인했던 행동이 우리가 지금 근래 하고 있는 악수로 바뀐 거예요. 우리들 평소 때에도 진짜예요. 할 때 손바닥 보여줘. 아무것도 없어. 아니야. 나 개털이야. 그죠? 숨기는 게 없다라는 걸 시각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 개털이야가 왜 나한테? 개털. 많이 했던 말도 아닌데. 우리 보통 얘기할 때도 진짜다, 믿어달라라고 이제 그쵸. 톤을 막 이렇게 하죠. 어. 네. 많이 만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어야 할 때는 이렇게 열린 제스처,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들, 밝게 웃는 모습들, 손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지겠죠? 근데 꼭 이런 자리뿐만이 아니라 뭔가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런 자리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네. 그때는 조금 더 달라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상대방과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한 오픈된 개방성이 중요한 자리에서는 제스처도 그렇게 나가겠죠. 막 손을 막 이렇게 하고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대화를 이렇게 손을 보여주면서 초대를 하기도 하고 유도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반대로 뭔가 근엄함이라든지 그런 카리스마적인 부분이 조금 권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강조가 되어야 할 때는 무조건 환한 미소를 짓는다기보다는 그냥 평상시의 표정을 근엄한 표정을 가지고 계시다가 상대방과 악수를 할 때 또는 악수를 하지 않고 그냥 많은 분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하는 경우라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상은입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미소와 함께 연결시키는
이러한 방법으로 밝은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어느 부분에서 행복한 감정이 드는지 이상은입니다 라고 하면 이상은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웃는 모습이 함께 상대방의 뇌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할 때에도 막 오픈된 막 활기찬 제스처보다는 클린턴 박스라고 하는데요. 손을 많이 움직일수록 산만해 보일 수도 있죠. 조금 더 절제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면 손을 움직이되 내 앞에 요만한 상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움직일 때 요 상자 안에서만 손을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클린턴 박스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서 연설을 했었을 때 손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너무 많이 움직이니까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주문을 받았냐면 이야기를 하시고 손을 쓰시되 이 손을 이 앞에 박스 밖으로 내지 말아라 라고 이제 주문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트레이닝하고 나서 연설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런 이제 신뢰도라든지 그런 지지율이 훨씬 더 많이 높아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클린턴 박스라고 불러요. 클린턴이 그렇게 잘했던 게 아니고 클린턴도 못해가지고 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네. 네 앞에 박스이다 생각해라 이렇게 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했던 게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손을 많이 옆으로 측면을 내지 않고 박스 안에서만 이제 연설을 했었고 그 결과 지지도가 많이 올라갔죠. 트럼프는 정 다를 것 같아요. 완전 다를 것 같아요. 트럼프는 막 이러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야생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근데 사람들 앞에 걸어올 때는 굉장히 천천히 맞아요. 어슬렁 걸어오잖아요. 그게 수풀에서 사자가 막 어슬렁 걷는 것과 똑같아요. 천천히 이렇게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천천히 나오는. 똑같아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대표님이 막 빠르게 움직이겠어요? 신입사원이 막 빠르게 움직이겠어요? 신입사원이 빠르게 움직이죠. 그렇죠. 대표님은 가만히 앉아서 말로 설명을 하고 말로 진행을 내리면 아래에 있는 분들이 막 바쁘게 움직이면서 그 일을 해내죠. 그래서 그 천천히 움직이는 게 나의 영역. 거칠 게 없음, 도망갈 필요가 없음, 내가 왕. 사자가 막 이렇게 어슬렁어슬렁한데 앞에서 막 사슴들 막 꽁치 빠지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발표를 할 때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제스처가 아까 얘기했던 클린턴 박스를 네. 안에서 움직이는 게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다른 게 있을까요? 발표라고 하면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떨지 말아야지, 긴장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건 마음뿐이다. 그죠. 그건 그냥 마음이다. 그렇죠. 네, 그냥 그 마음이고 나가면 막 오만 떨리는 막 그게 다 나온다라고 그쵸.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이 질문은 제가 어디를 가도 꼭 받는 질문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몸과 움직임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움직임과 감정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을 하면 일단 얼굴이 굳죠. 네, 그리고 고개도 이렇게 빳빳하게 이렇게 막 하게 되고 아니면 어깨가 이렇게 올라와요. 왜냐면 여기를 넣어서 주요 부분을 가려야 되거든요. 안전하게끔. 네, 그리고 몸이 안 움직여요. 그 말을 못 하게 되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앉아있다가 나가서 발표를 하시거나 아니면 뭔가를 막 이렇게 그 자료를 봐야 되니까 그쵸. 고개를 숙이고 몸을 작게 만들고 있다가 이제 나가신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게 어떤 거였냐면 몸짓이 감정에 많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까지는 알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만드는 표정이나 동작이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제스처를 우리가 자신 있을 때는 몸을 크게 만들어요. 고개를 딱 쓰고 이제 몸이 확장이 돼요. 몸을 키운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 눈에 띄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대는 내가 이 발표가 준비가 안 되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계속 이렇게 돼요. 그렇죠? 몸이 작아들어요. 몸을 축소시켜요. 축소시킨다라는 건 상대방한테 눈에 띄고 싶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행동을 자연스럽게 나왔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먼저 딱 2분만 했더니 호르몬의 변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몸을 딱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큰 확장하는 제스처를 딱 2분만 하고 있었더니 우리의 자신감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라고도 알려진 테스토스테론이 증가를 했어요. 근데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반대로 떨어진 거예요. 몸만 자세만 바꾸고 2분을 딱 있었는데. 근데 반대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움츠러든 행동을 딱 2분만 하고 있었더니 그 사이에 나한테 필요한 자신감 호르몬은 더 내려가고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떨리기 때문에 떨린 상황과 맞는 제스처를 많이 하실 텐데 그런 동작을 하고 있으면 그런 감정과 호르몬이 더 강화되기만 한다는 것이죠. 저는 보통 발표를 하거나 강의를 가면 그러면 대기실에서 저는 안 앉아 있어요.
앉아 있다가 콜을 받아서 걸어서 나갈 때와 서 있다가 준비를 하고 걸어서 나갈 때 첫 발걸음 자체가 다르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항상 이렇게 의자 딱 뒤에 이렇게 서 있다가 그 사장님 제스처 있잖아요. 이렇게 그 의자 뒤에 의자 딱 잡고. 네, 네. 그렇게 하고 딱 서 있다가 이제 나오시면 돼요라고 하면 이제 그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내가 하는 제스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몸이 나에게 실제로 감정보다 몸이 나를 더 지배하는 그런 순간들이 더 많이 있기도 한 것 같은데 계속 막 어떡하지? 앉아있다가 나가면 막 이렇게 되는데 좀 미리 좀 서서 가서 어깨도 펴고 몸 자체를 좀 더 유연하게 해놓으면 네. 나가서도 훨씬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네. 예를 들면 서 계실 때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손 이렇게 모아서 이제 아래쪽으로 하고 있는 자세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 자세가 사실은 발표를 할 때 굉장히 안 좋은 자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세는 그 어디서 보이는 자세랑 비슷하냐면 축구요? 네, 축구 시합에서 페널티킥 같은 거 넣기 전에 네. 그 수비수들이 네. 앞에서 다 이렇게 본인의 주요 부위를 막고 있죠. 그 프리킥 찰 때 네네. 벽을 쌓을 때 네네. 다 이렇게 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거 무화과 자세라고 하거든요. 무화과 자세요? 네. 그 자세 이름이 무화과에- 있었나요? 네. 이름도 있어요. 무화과를 가리는 자세인가요? 네, 무화과 잎을 이렇게 다 가려놓는 거죠. 왜 우리 그림 보면 이렇게 중요 부에 무화과 잎 탁 붙어 있잖아요. 대부분 이걸 왜 하시냐면 공손하게 보이려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거는 공손하게 보인다기보다 아직 뭔가 긴장되어 있는 자세로 보일 확률이 크죠. 네. 그래서 대기를 하실 때에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양 옆에다 자연스럽게 내려놓으세요. 제가 네. 깜짝 놀랐을 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그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하는 건데 그걸 우리나라 여자분이 우승을 하셨어요. 전주현. 전 세계 그거를요? 네, 작년엔가 우승하신 분이 전주현님이라는 게 계신데 그분의 강의 같은 걸 들으러 갔었는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똑같아요. 30분 동안 뭐 정해진 시간 동안 음료 3잔을 뽑아내서 마시고 그걸 보여주는 걸 시연하는 퍼포먼스를 평가를 하는데 그 심사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은 그 시장이 시작되기 전부터 자신 있는 모습들로 세팅을 하고 막 이렇게 한대요. 근데 그게 그분 얘기가 분명히 그 시간은 심사평가 대상은 아닌데 이 시간 내 보여준 나의 행동이 심사위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한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네. 또 해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은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때 안녕하세요 첫 마디 하기 전에 이미 저의 행동이 어떤지를 보고 사람들은 이미 이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자신이 있구나 또는 뭔가 아직 불안해하는구나 이걸 이미 느껴버린다는 거예요. 그 첫 발표를 할 때에는 발표 전에 어떤 제스처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몸짓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영상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 실생활에 직접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